예, 이승익의 폭물레이다. 저는 잠시 쉬었다 2부 순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2부 순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기자죠. 장세진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최근 디지털 자산 이 업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상당히 많은 그 범법들, 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돼서도요. 가상자산에서도 지금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금융 당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3월 중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요, 총 82억 원 정도의 305건의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었고, 네. 2021년에는 163억 약 6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최근 2022년에 200억 정도로 해서 지금 400억 건도 조금 주침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당국에서 지금 많은 다른 피해자를 더 찾아보고 다른 사례를 찾는다고 했을 때 네. 보면 더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 경찰, 금감원,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TF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과거의 금융회사에 있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자면 보이스피싱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피해 사례들이 예전에 과거에 있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입출금 동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한 후에 바로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거래소로 넘어가면 거의 코인으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입출금에 대해서 동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즉 거래소로 넘어가면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TF를 통해서 기존과는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도 입출금 법인 계좌 등을 즉각 입출금 계좌를 즉각 동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좀 새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괄목한한 것은 국내에서 해외로 갔을 때도 조금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는 특정 시간 즉 숙려 기간을 적용을 해서 시간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들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악용이? 지금 최근에 거래소들 발표에 따르면 최근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총 7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막았고 약 25억 원의 규모의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방하고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실 때 심리 치료까지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썸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센터, 시장 관제팀, 자산보호팀을 구성해서 지난해 대비 35% 정도 감소를 했다고 지금 밝혔고요. 코빗은 보이스피싱 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투자자에게 알리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원 같은 경우는요. 작년도 하반기에만 총 8건을 예방을 했고 올해도 총 한 건을 예방해서 피해 규모 사례를 막은 규모로는 약 6억 원의 비용을 지금 보이스피싱을 막았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MBNTV가 저희가 집중 위험성을 알려드린 코인원에 또 상장된 코인이 있죠. 셀럽큐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 MBNTV 본부에서 상당히 단독으로 많은 기사를 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학위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2일 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셀럽큐 상장 관련돼서 재단 관계자와 코인 리딩방 총 3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재단과 코인 조직원들에게 50%의 수익의 50%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세 조정 위탁 업무를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11월 달까지 총 3달간 리딩방에서 셀럽큐 코인을 매수하면서 총 최대 2,0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들을 지금 계속 유입을 시켰고요. 이때 총 피해 금액은 1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그 30명의 그 인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리딩방에 있는 그 팀장의 그 사무실에서 총 12억 5천만 원에 대한 그 비용을 압수수색까지 했었습니다. 자, 2000%의 고수익을 보장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1억을 집어넣으면 200배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1억 집어넣으면 200억을 번다고 수익을 보장하는 우리 코인이 있다면 뭐 저도 당장 사고 싶을 정도로 솔깃한데 물론 당연히 2000% 고수익 보장 지켜지진 않았겠죠. 예, 맞습니다. 자,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그 코인원 그 MBN TV의 저희 본 방송국 쪽에 셀럽큐 코인 측 재단이 네. 뭐 관련된 반론 메일을 보냈다면서요? 네. 지난주와 그 이번 주에 총 2번에 걸쳐서 저희 쪽에 그 재단에서 메일을 접수를 했는데요. 네. 그 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네. 2년 전 그 셀럽큐 코인 재단에 신원 불상의 세력이 리딩방을 운영해서 그 셀럽큐 자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에 셀럽큐 측에서는 강남 경찰서에 그 고소를 했고 업무 방해, 사문서 유조 및 명예훼손 등으로 셀럽큐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셀럽큐 재단이 아닌 셀럽에드라는 곳에서 그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네. 사건 진행을 요청을 했는데 이 셀럽에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셀럽 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광고 쪽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명칭이 헷갈리는데 셀럽큐와 셀럽에드는 어떤 관련이 있는 회사죠, 그러면? 그 메일에 의하면 셀럽에드가 정확하게 셀럽큐 및 다양한 전반적으로 큰 가장 위에 있는 회사이고 그 네. 밑에 셀럽큐 재단이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셀럽에드의 자회사가 셀럽큐다. 네. 뭐 저희로서 뭐 당장 뭐 쉽게 납득은 가지는 않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뭐 이런 범죄와 관련돼서 셀럽에드 측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참 뭐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정작 셀럽큐 재단의 문제인데 왜 셀럽에드에서 항의 메일을 보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셀럽이라는 코인을 운영하는 게 셀럽 재단이긴 한데 네. 정확한 큰 테두리에서는 이번에 그 연결되어 있는 네. 모범택 씨의 그 연예인 및 모든 것들은 셀럽에드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셀럽에드 측에서 밝혀왔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법무법인에 대한 모든 그 네.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셀럽에드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연락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사항으로는 네.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메일을 보내오거나 연락처를 하게 되면 네. 담당자의 연락처나 아니면 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 연락처도 없고 계속 똑같은 메일로 그러니까 회사 이제 계정 메일인 것 네. 같습니다. 대표 메일로 네. 계속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저희한테 이제 문제가 되니 저희 쪽 취재가 조금 본인들의 사업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계속 저희한테 접촉을 해왔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그 법무법인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법무법인 측에서는 현재 그 셀럽 에드 측이죠. 네. 에드 측과 특별하게 지금 어떤 이 학위 내용에 대해서 소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왔고요. 아, 그럼 그 해당 법무법인과 뭐 그 법률 계약도 되어 네.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니 법률 계약은 네. 2년 전, 즉 2021년에 네. 계약을 해왔는데 네. 그 저희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2021년도에 신원불상의 리딩방이 저희 그 셀럽 쪽에 뭐 그 부정한 그러니까 잘못된 형태를 저지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법무법인과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현재 그 진행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즉 과거에 대한 문제만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서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동쪽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 셀럽큐가 상장돼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코인원이죠. 네, 맞습니다. 코인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제가 몇 차례 연락을 했는데 네.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네. 그 문자를 통해서 공지한 바와 같이 투자자 주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외에는 특별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저희 측이 좀 밝혀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되냐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셀럽 에드 측과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 공지의 내용을 보면
현재 재단 측에서 어떤 그 내용도 없는 상태로 인해서 저희 측의 그 내용만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어떤 내용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재단 측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대응이 네. 상당히 지금 뭐 부실하게 네. 뭐 자료 화면을 봐서도 알겠지만 네. 부실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이너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비난의 화살이 몰리고 있죠. 예, 지금 제가 오늘 방금 전 오전에 지금 추가로 한번 그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리고 저기 검찰 측에도 경찰 측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문제에서는 수사대에서는 뭐 추가 취재를 해봤을 때 재단 관계자가 확실히 지금 그 이쪽 검찰에 송치가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 수사대 측에서는 수사 중이라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가 검찰 측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네. 해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현재 그 전 그 대표와 우연찮게 지금 연결이 됐는데 네. 그분의 연락을 들어봤을 때 현재 셀럽 측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는 관계자 측 그 임원급이 현재 지금 명확하게 선택이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그 연예인 코인들에 대해서 우리 그 디지털 자산팀에서는 전수조사를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직간접적으로 연예인들이 개입된 코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예,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범택 씨 이번에 나왔던 뭐 네. 이재훈 씨라든가 김세랑 씨 대표적으로 네, 셀럽큐의 모델 활동을 했었고 물론 이들 연예인들이 뭐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희는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네.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소액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들의 이미지를 믿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재훈 씨 같은 경우는 국민배우로서 모범택 씨의 상당히 그 정의의 사자의 이미지 역할이 강하고 또 심지어 보이스피싱 일당을 예. 검거하는 그런 또 최근 에피소드 그 모범택 씨도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있네요. 자, 코인원의 상당자는 요즘 최근 들어서 셀럽큐 거래량 어떤가요? 지금 최근 오늘 주가 지금 그 기준으로 본다면 셀럽코인은 현재 지금 4,000원 선에서 좀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4,000원이요? 예, 금일 오전 거래량은 약 12억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통상적으로 12억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 네. 좀 작은 거래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코인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한 30위권 안에 지금 거래량 순위를 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코인원에 상장된 연예인 코인들 관련해서 또 취재를 좀 많이 해보셨죠? 어떤 예. 코인들이 있었나요? 지금 셀럽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장 폐지가 된 도니코인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법적으로 좀 그것도 검찰에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는 피카 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몇 년 전 바나나 코인도 네, 바나나 코인도 코인원에 또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바나나 코인 연예인 누구였었나요? 기억하시나요? 지금 채연 씨라고 예. 지금은 많이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데 네. 당시에는 정말 핫한 연예인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탤런트도 하시고 가수도 하시는 예, 가수 태연 맞습니다. 씨. 예, 맞습니다. 또 도니코인 같은 경우는 권상우 씨가 대표 예, 모델이었었죠. 맞습니다. 도니코인 맞습니다. 예. 피카 같은 경우는 누가 박규리 씨요? 지금 뭐 피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예인이 박규리 씨라고 하기보다는 네. 피카의 공동 대표이신 분의 네. 그 전 여친이 그다음에 그 한창 박규리 씨가 지금 이슈로 핫했습니다. 일종의 그 빗썸의 최대 주주라고 그 사칭을 했던 비덴트의 강종현 지금 구속됐죠? 예, 맞습니다. 강종현 회장 같은 경우가 그 탤런트 박민영 씨가 상당히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심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뭐 결혼도 아니고 사실 연애 한번 잘못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본의 아니게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뭐 박규리 씨 입장에서도 연애 한번 잘못했다가 예. 참 마음고생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장 기자가 보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그 연예인 코인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어떻게 좀 당부의 말씀 전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연예인 코인들이 많아지면서 뭐 네. 연예인 코인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그 코인들인데 그게 지금 가상자산 투자 업계가 지금 크립토 윈터 시장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시장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네. 연예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특정한 내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연예 모델로 섭외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소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거래소와 그다음에 재단의 어떤 사업적인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에 대한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지금 막심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그 MBN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코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코인 모델로 나왔다 하더라도 투자와 좋아하는 기호는 약간 좀 달리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더 신중한 투자가 당부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풍물레이더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와 자세한 탐사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보호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저희 풍물레이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